초등 영어 영역 1등 강사 하시잖아요. 네네. 초등 영어 영역에서 원서 읽기가 정말 네네네네.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네네. 사실 저는 영어 원서 읽기도 강조하는 편이고요. 영어 공부는 다다. 요즘 영어 로드맵의 추세가 중등까지 영어를 끝내야 고등 때 수학에 집중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네네. 하잖아요. 보통 아이들이 영어를 포기하게 되거나 극도로 싫어하게 되는 시점이 공부를 시작하는 시점이더라고요. 그럼 대치동 아이들 어릴 때부터 공유부터 시작해가지고 공부 많이 한 아이들로 유명하잖아요. 네네. 근데 수능 1등급을 못 맞는 아이들이 있다라고.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 친구들의 특이한 점은 어머니들이 많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애가 책을 읽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저 녀석이 제대로 읽고 있는 건지 제가 어떻게 합니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오늘도 우리 아이들의 영어 교육 때문에 고민 많으신 학부모님들 잘 오셨습니다. EBS 영어 영역 1위를 하고 계시는 주혜영 강사님을 모시고 좋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EBS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주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수능 영어 영역 1등 강사 하시잖아요. 네네. 선생님께서 초등 영어 영역에서 원서 읽기가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네네. 수능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셨을 때도 초등 영어에서 원서 읽기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사실 저는 영어 원서 읽기도 강조하는 편이고요. 한국어 책 읽기도 진짜 중요하다. 그래서 책 읽기 자체가 초등에서 끝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믿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많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제가 익숙한 주제가 나오면은 곧잘 풀어내는데요.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낯선 질문이 나오면 손도 못 대겠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제가 원서 읽기를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배경 지식의 확장이라고 하는 측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상식을 쌓기 위해서 책을 많이 읽으라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물론 그런 차원도 있고요. 그리고 책 읽기를 많이 하다 보면 내가 모르는 낯선 소재를 만나더라도 심리적인 장벽이 확 낮아지는 효과가 있어서 굉장히 원서 읽기를 강조하는 편입니다. 실제로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3월 학력평가 시험 같은 경우에는 우주의 팽창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흔히 우주의 팽창이라고 하면 우주가 커져서 다른 영역까지 침범한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주 내에 시간과 공간의 구조가 확장된다. 이 어려운 이야기를 영어로만 그것도 1분 30초 안에 읽고 이해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수 있죠. 이런 다방면에 대한 배경 지식을 쌓는 데 있어서 원서 공부가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서 읽기가 초등 때는 상대적으로 시간이 조금 여유롭다 보니까 그때 열심히 시키시다가 좀 고학년만 돼도 그거 할 시간이 어딨어. 그냥 문제 풀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냥 문제집을 풀면서 거기 있는 독해 지문을 보면서 지식을 쌓는 거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문제 푸는 연습을 하는 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원래 실력이 10인데 지금 문제풀이 연습이 안 돼 있어서 8밖에 점수를 못 받는 거예요. 이때 연습을 하면 점수가 딱 10만큼 나오겠죠. 그래서 어머니들이 문제풀이 공부가 진짜 효과가 있고 성적이 오르는 공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자, 근데 문제는 딱 10까지밖에 못 올려요. 20, 30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원서 읽기 같은 경우에는 그 아이가 갖고 있는 실력 10을 20, 30, 40, 50 이렇게 쌓아나가는 공부라고 보시면 되겠고 실제로 시험장에서의 적응력을 기르기 위한 문제풀이 연습은 기초만 잘 돼 있으면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대부분 기초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거 했다 저거 했다 하다 보니까 시간들이 오래 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공부의 기본 체력을 쌓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훨씬 더 효과적인 전략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요즘 아이들이 뭔가 하나에 진득하게 집중하는 게 힘들잖아요. 근데 모의고사 시간은요 진짜 길고요. 아침부터 밤까지 딱 집중해서 문제를 푼다는 거는 사실 긴 호흡의 책 읽기 같은 훈련이 안 되어 있으면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습을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전에 선생님께서 10만큼까지밖에 못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선생님 생각하실 때 그 기준으로 보면 수능 영어는 몇 정도 완성을 해야 도달할 수 있나요? 1등급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국어의 비문학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한국어를 쓸 줄 안다고 해서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듯이 영어도 마지막 1을 받기 위해서는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 완성되고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고도에 추론할 수 있는 능력까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10이라 치면 100까지는 필요하지 않을까. 정말요? 시험이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평가의 기준은 절대평가로 바뀌었지만 시험 자체의 난이도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중이라서 조금 넉넉히 준비하시는
준비하시는 게 멀리 보고 준비하는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인상 깊은 제자의 사례가 하나 있어서 꼭 말씀드리고 싶었는데요. 네네. 어떤 한 친구가 항상 시험 시간이 20분, 길게는 30분까지도 남는 거예요. 보통 아이들은 시간이 부족해서 허겁지겁 난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듣기 평가할 때도 병행해서 풀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데 이 친구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어렸을 때 뭘 했길래 이렇게 시간이 남아? 어떻게 이렇게 빨리 읽어?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원서 읽기를 많이 했다고. 소위 말하는 독해의 유창성이라고 하는데 빠르게 술술 읽는 능력에는 정말 확실히 도움이 되는 게 맞고요. 또 반대되는 사례도 있는데요. 네. 어떤 남성분이었는데 군대까지 제대를 하고 제 수업을 들으러 오셨더라고요. 본인이 영어를 아예 안 했던 영포자다. 근데 조금만 훈련을 시키니까 영어 실력에 비해서 성적이 굉장히 금방 오르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하냐 하고 물어봤더니 한국어 책을 굉장히 많이 읽은 거죠. 사실은 영어로 실제 이해한 내용은 되게 적은데 네. 원래 글이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지 라는 거에 대한 틀이 잡혀 있으니까 굳이 읽지 않아도 이렇게 펼쳐지겠구나라는 거를 생각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이 두 가지의 글 읽기를 다 강조를 드리는 편입니다. 네, 그러면 한글책이든 영어 원서든 확실히 어릴 때부터 읽은 아이들이 읽지 않은 아이들보다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럼요. 근데 초등 아이들 원서를 읽히다 보면 거기는 단어를 일일이 찾아가지고 학습을 시켜야 되나? 아니 그냥 느끼면서 배우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 사이에서 갈등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영어 공부는 단어 공부가 다다 이렇게 이야기들 많이 하시고요. 맞는 이야기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주로 수험생들을 만나니까 고민을 잘 들어보면 외워도 돌아서면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보통 단어 테스트를 안 하는 학원은 없을 겁니다. 근데 딱 테스트를 보고 나오는 순간 머릿속에서 다 휘발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생기나 봤더니 얘가 단어장에서 목록으로만 단어를 보고 실제로 이게 쓰이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억이 오래 갈 수가 없죠. 근데 책을 많이 읽은 아이들은 이 단어가 상황 속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를 봤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는 거. 그리고 어머니 입장에서는 내가 대신 사전을 찾아봐 줄 수도 없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고민이 드신다면 저희 호러블 사이언스처럼 원서 학습서의 개념으로 된 책들을 보시면 단어 같은 것들이 어원과 함께 친절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부담 없이 다가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영어 로드맵의 추세가 중등까지 영어를 끝내야 고등 때 수학에 집중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바로 직전 수능에서 가장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 중에 하나가 칸트의 법 지배 이론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과연 초등 아이가 혹은 중등 저학년의 아이가 읽고 이해할 수 있을까? 만약에 걔가 그걸 이해할 수 있는 인지적인 수준이라면 어머니는 공부에 대해 그 어떤 것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다. 왜냐하면 굉장히 학습의 달란트가 있는 아이일 테니까. 사실 언어는 생각을 담는 그릇이잖아요. 생각이 커져야 그 그릇도 같이 커지고 큰 생각을 담을 수 있는 거지 아이의 인지발달 수준은 아직 요거밖에 안 되는데 그냥 그릇만 미리 다 만들어 놓으면 만사 다 오케이겠지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그건 큰 착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학생들이 선생님 제가 중학교 때 저희 학원에서 수능 시험지 풀어봤거든요. 근데 저 몇 등급이었어요. 이러다가 막상 고3 모의고사를 보면서 아이들이 점차 겸손해지는 모습을 보며 왜 이런 착시 현상이 일어날까를 생각했을 때 기출문제를 여러 곳에서 알게 모르게 애들이 많이 접해요. 그래서 잘 모르겠지만 답은 기억이 나는 현상도 굉장히 많고요. 요즘 아이들을 흔히 방구석 모의고사라고 하는데 실제 시험장에서 그 압박 속에서 보는 것과 내 방에서 편안하게 응시하는 거는 또 완전히 다른 차원이거든요. 여러 가지 착시가 있을 수 있으니까 너무 빨리 다 끝내고 다음 걸로 넘어간다는 개념이라기보다는 나중에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게 지금 기초공사를 잘 해놓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아이들이 영어를 포기하게 되거나 극도로 싫어하게 되는 시점이 언제인지를 고민을 많이 해봤거든요. 그때가 소위 말하는 중학교식 내신 문법 공부를 시작하는 시점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흥미를 잃어버리지 않게 아이를 이끌어주는 게 지금 초등 자녀를 주셨다면 가장 중요합니다. 흥미를 잃어버리면 모든 걸 잃은 거예요. 학원을 보내거나 좋은 선생님을 소개해줄 수는 있겠지만 그 아이가 고도로 지적인 노동을 해야 되는 건데 그걸 머릿속으로 들어가서 대신 해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부디 이 시기에 영어에 대한 악감정을 쌓지는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소위 말하는 한국식 문법 교재들이 있잖아요. 한번 예문
본문의 개수를 세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정말 장담하건대 책 한 권에 들어있는 예문들을 합치더라도 원서 한 챕터 분량도 안 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얘가 읽는 텍스트의 양이 굉장히 줄어든다는 거예요. 애들이 뭐라 그러냐면 제 영어 실력의 리즈는 초등 때였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꾸준히 퇴화를 경험해서 지금 바닥으로 왔어요. 선생님 이렇게 얘기하는 아이들을 너무 많이 만났거든요. 왜 이런 퇴화가 시작됐나 봤더니 텍스트 자체에 노출되는 양이 급격히 줄어드는 시기, 그때가 보통 초등 고학년에서 중학교 공부로 넘어가는 시점이더라고요. 그래서 병행하시는 건 좋은데 완전히 끈을 놓진 않았으면 좋겠다. 초등 때 이렇게 힘들게 쌓아놓고 맞아요. 다 무너뜨리면 너무 아깝잖아요. 대치동에서 지금 현강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럼 대치동 아이들 정말 많이 보실 텐데 얘네들 어릴 때부터 영유부터 시작해가지고 공부 많이 한 아이들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수능 1등급을 못 맞는 아이들이 있다라고 들었단 말이죠. 이유가 뭘까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보통 한 클래스에 2-3명 정도는 어쩌면 영어가 한국어보다 더 편할 수도 있겠다 싶을 정도로 일단은 읽기의 속도가 압도적으로 빠르고 어떤 친구들은 가끔 보면 발음이나 이런 것도 교포처럼 느낌이 날 정도로, 근데 수능 영어에서는 1등급이 안 나오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리고 이 친구들의 특이한 점은 그 실링을 깨지 못해요. 차라리 아주 노베에서 시작한 친구들도 지도를 받으면 쭉 상승을 하는데 이 친구들은 계속해서 그냥 1, 2 진동을 하다가 결국 수능에서는 1을 못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처음엔 진짜 불가사의했어요. 이렇게 빠르게 잘 읽는데 왜 1등급이 안 나올까? 그리고 제가 내린 결론은 속도에 밀려서 정확하게 근거를 잡으면서 읽는 연습은 안 했다는 거. 그리고 어렸을 때 주로 읽는 책들이 스토리가 있는, 서사가 있는 책들이다 보니까 학술적인 책을 읽었을 때 논리적으로 구조하면서 읽는 습관이 안 되어 있다는 거. 근데 본인은 영어를 잘하고 실제로도 잘한 친구들이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를 교정해야 된다는 생각은 하지 못하고 내가 요즘 영어를 많이 안 해서 그런가? 내가 문제풀이 분량이 좀 부족해서 그런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밀하게 읽는 연습이 어느 정도 읽기의 기본이 쌓인 뒤에는 같이 들어가야 합니다. 제가 또 알아보니까 선생님 대치동 키즈 출신이시더라고요. 그러면 주변에 뭐 친구들이나 정말 많이 그런 케이스들을 보셨겠어요? 네, 많아요. 사실 저는 대치동에서 자랐지만 영어는 전혀 노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라긴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방 친구들을 따라잡을 수 있었던 거는 저는 책을 많이 읽었었어요. 한국어로 된 책을.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밑바탕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가장 기본 베이스를 다지기 위해선 초등 때 원서를 가능한 한 많이 읽는 게 좋을 텐데 어떤 원서를 읽혀야 될지 또 고민이신 분들이 많으세요. 원서를 고르는 팁이 있을까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재밌어야 된다. 우리 아이의 흥미에 맞아야 된다. 물론 다양한 분야의 주제를 접하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건 어느 정도 읽기에 근력이 생겼을 때고요. 처음에 원서라는 걸 막 접하게 됐을 때에는 원서 읽기 되게 재밌는 거구나. 일단 그 생각을 심어주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아이의 흥미를 많이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어머니들이 소위 말하는 지수들이 있잖아요. 그걸 높이는 거에 집착하시죠. 굉장히 집착을 하셔서 어느새 목적과 수단이 뒤바뀐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려운 책보다도 얘가 쭉 읽었을 때 단어 때문에 계속 걸림이 있어, 내용이 이해하기 힘들다거나 그런 정도가 되면 안 돼요. 사전에 도움이 없이도 한 80% 정도는 무난히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책이 우리 아이의 수준에 맞는 책이라고 생각하고요. 분량도 너무 두껍게 시작하시면 안 돼요. 일단은 해내는 경험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이가 완독할 수 있는 분량으로 시작하시기를 추천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잘 고른 원서도 효과적으로 읽어야 될 거잖아요. 맞아요. 그냥 읽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나중을 생각했을 때 학습까지도 연결되게끔 효과적으로 원서 읽는 방법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니들이 많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애가 책을 읽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저 녀석이 제대로 읽고 있는 건지 책장만 넘기고 있는 건지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처음 1회독은 완벽주의에 욕심을 부리시면 안 되고 흐름이 끊기지 않고 아이가 쭉 완독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호러블 사이언스란 책을 예를 들면 한 챕터 정도는 아이가 쭉 재미있게 읽을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읽어보는 거죠. 근데 다시 한번 읽을 때에는 좋은 질문을 가지고 읽는 게 중요합니다. 특정한 질문들을 던지면서 근데 이 글에서 중력이라는 개념이 어떤 거였지? 이런 식으로 몇 가지 질문을 던져주시고 다시 읽을 때에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아이가 좀 더 세밀하게 읽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최소한 2번 반복해서 읽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요즘은 추후 활동으로 독후감을 써본다든지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 출력의 부담이 너무 커지면 아이가 원서 읽기
부담스러워. 맞아요. 시작하기 자체가 부담스러워지는 거니까 추후 활동은 하시는 건 좋대. 너무 그게 커지거나 부담스러워지지 않는 선에서 마무리하시면 즐거운 원서 읽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전에 언급해주신 호모빌 네. 사이언스 선생님이 추천사를 쓰신 네네네네. 책이세요. 이 책이 사실 되게 유명한 책이더라고요. 티처스에서도 추천이 나왔던 네. 책이던데 이 책은 어떤 아이들이 읽으면 좋을까요? 우리 친구들이 시험에서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소재가 바로 과학 관련 소재예요. 그래서 배경 지식의 친숙도를 높여준다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책의 구성이 친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쭉 글을 읽다가 과학적인 내용이니까 아무래도 개념적인 부분에서 이해가 미진한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친절하게 한글로 좀 더 세부적인 설명을 덧붙여 준다든지 그다음에 타파가 진짜 매력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딱 시선을 붙들어주고 네. 한번 볼까 이런 마음이 들게 만들어주거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어휘도 굉장히 강조를 했었는데 그냥 무작정 외워가 아니고 어휘들을 어원 중심으로 얘는 이런 이야기와 역사를 가지고 이런 의미를 갖게 됐단다. 이렇게 아이가 그 단어 자체를 잘 받아들일 수 있게 세심하게 구성된 부분들이 정말 저자가 많은 면을 고려하고 이 책을 썼구나 라고 감동받게 되실 겁니다. AR 지수로 어느 정도 아이들이 읽으면 좋을까요? AI 지수로 4점대에서 5점대 후반까지 무난히 읽을 수 있는 교재라고 생각하고요. 여러 과학의 분야들을 다루고 있으니까 한번 아이랑 찬찬히 보시면서 우리 아이의 수준에 맞는 책부터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선생님이 추천해 주시는 책 정말 궁금하실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드는데요. 책 나눔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퀴즈를 맞춰주신 분들께 선물 보내드리도록 할 건데요. 선생님 퀴즈 하나 내주시죠. 초등 영어 공부의 시작은 땡땡 읽기다. 땡땡에 들어갈 두 글자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초성 힌트도 넣어드리고요. 또 시간 힌트도 넣어드리니까 더보기와 고정 댓글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나누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